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에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왕따시키려는 추세인데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호주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네덜란드 역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기 격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도 우리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좀 다사다난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름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유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힘차십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이 더운데도. 예, 730 재보선까지 딱 열흘 남았죠? 네. 오늘 카피 뭡니까? 네, 찜통 정국입니다. 어제 진짜 덥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초복을 지내면서 예. 연일 폭염인데요. 습도도 높고 후텁지근한 날씨여서 불쾌지수가 높다고 하네요. 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 또한 찜통 전국입니다. 예. 근데 날씨는 확실히 찜통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이 찜통인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전국 재보선 15곳 후보들이 지난 주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죠. 예. 지역 민심을 얻겠다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계속 도셨을 텐데 제가 사는 동작을이요. 예.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어제 동작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사당 이동 배구단 창단식에 나경원 후보, 기동민 후보, 노회찬 후보가 나란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어색해하던데요. 바로 저희 집 옆이 동작중학교인데 아하. 저는 사당 이동 배구단이 생겼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그분들은 저렇게 모이셨는지 그 장면을 보는데 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상당히 사실 이런 동네 행사 참석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레파토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새롭고 신선한 선거 방식은 보이지 않나요? 네, 흔히 뉴스에 이제 경로당, 배식봉사, 그렇죠. 어린이 놀이방, 네. 레파토리가 이제 거의 뻔한데요. 순서죠. 네. 네. 이 전남 순천 곡성 지역 우리 왕의 남자, 예. 박의 남자 이정현 후보요. 예. 지역구를 자전거로 돌면서 유세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육사 지방선거 때 서울 곳곳을 걸어서 돌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예. 배낭 투어라고 때 그렇죠. 불렀는데요. 맞습니다.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삼복더위에 자전거로 시골길을 도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실까 근데 우려도 좀 진짜 되고요. 남쪽은 더 더울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이 시골을 길은 또 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예. 이 순천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맞상대죠. 서가번 후보하고 만났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콩국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투어 더우실 텐데 콩국수는 시원하겠다. 근데 지금 네. 보시면은 이 통합진보당에서 네. 순천 곡성에 다 모였습니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구니까 지역구죠. 예. 광주하고 지금 순천에 통진당을 살아남기 위해서 다 이제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다 또 무소속 후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가번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 또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정현 후보를 맞아서 예. 어떤 양상으로 이제 뚜껑이 열릴지 이 순천 곡성 지역 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돈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이 아니죠. 날씨에. 예,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너무 오래 타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이 운동삼아 해질녘에 고수부지에서나 보통 많이 타시는데, 이게 저 왕의 남자가 고역을 치르고 있구나. 여름밤에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타도요, 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이 있나요? 찜통의 앞권은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수원 천막당사입니다. 우리가 천막당사 하면 뭐 아시다시피 2004년 차떼기 정국으로 위기에 몰렸던 당시 한나라당 네.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이제 개혁의 상징으로 당사에 천막을 쳤었는데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도 작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항의하면서 이 한여름부터 추워질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쳐서 네. 이 김한길 당시 대표가 이 최명길 여사의 뭐 생일상을 맞아요. 저 천막에서 예, 받고 예, 그런 예. 장면들이 보였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의미에서 수원 3구 필승 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원의 천막 당사를 치니까 오히려 동작을은 버린 거냐 혹은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 파장 전략적으로 안 풀리니까 예.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예. 땡볕 아래 천막을 쳤다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땡볕 아래 천막을 치면 천박아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어휴, 찜통이죠 예, 그게 바로. 예. 근데 뭐 좀 시원한 얘기는 없습니까? 시원한 얘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싸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재보선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민심은 싸늘하다. 그거 시원한 게 아니라 싸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민일총선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후보들은 이렇게 15곳에서 난립해서 난리들인데 의외로 민심은 이게 어떤 아젠다에 따라서 뜨겁지가 않고요. 예. 또는 후보의 뭐 인물론 혹은 뭐 당의 뭐 심판론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예.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어찌 보면은 이번에 또 휴가철이라 투표율 자체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소닭 보듯 하는 그런 민심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찜통 정국이 후보들은 정말 발에 땀나게 뜨겁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정작 민심은 끝까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우리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겠다. 여기 잠재되어 있는 민심이어서 예. 아직 여론조사 추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다. 그렇죠.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다른 뉴스 없나요? 이번 주에 이 목요일이 되면 예.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됩니다. 예. 뭐 지난 주말에도 집회가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마 가장 더운 분들은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국회 농성 벌써 한 일주일째 돼가죠. 네. 단식도 들어가 있어서 쓰러지는 이제 또 부모들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야는 계속 이 특별법에 서로 족쇄를 걸고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이번 주에는 특별법이 어떻게든 합의가 돼서 유가족들을 좀 무더위에서 예. 우선 풀어드리고 그 다음 수순을 밟아서 안전사고 재발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사 좀 국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4월호 100일 특집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요일에. 예,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마지막에 어떤 노래 들으면서 하도 이 찜통 전국이어서 노래라도 시원하게 예. 지난 겨울에 인기 끌었던 만화영화 겨울왕국 아시죠? 예, 알죠. 예, 얼음여왕 엘사의 노래 레리꼬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road,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ar,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30 재보궐선거요. 오늘로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투표지가 인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막는 차원에서의 골든타임 바로 어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표를 막아야 되는데 이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어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야권 연대 사정치민 이거 거부한 걸로 알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권 연대 철회를 선언하신 거는 맞습니까? 야권 연대 철회를 선언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미 후보 등록 전부터 예.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죠.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 연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했다. 그죠? 네, 거부했고요. 예.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거부한 이상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용지가 어제 어제 그러니까 지금 만일 야권 연대를 지역에서라도 당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서라도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거 조금 비판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대당 연대는 없지만 예. 지역별로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냐. 예. 이게 이제 주승용 사무총장의 말씀인데 예. 그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작을 같은 경우에 기동민 후보의 경우에는 예. 또 단일화의 중재에 나선 분에게 내 손을 떠났다. 중앙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당 지도부는 후보에게 미루고 후보는 또 당 지도부에게 미루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희는 보고요. 예. 우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늘 인쇄가 들어가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공천 때문에 지금 야권의 민심이 매우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참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예. 게다가 이제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을 이기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큰 관심이 없을까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국민에게 야합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요. 예. 만약 그게 진짜 이유라면은 그건 새누리당의 공세에 스스로 뒷걸음치는 원칙도 없는 정당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에 나서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공천 분란에서 확인됐듯이 여야 경쟁이나 또 새누리당에게 이기는데 지금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당내 개파 정치, 개파 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만일 어제까지 야권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좀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다라고 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참사를 극복할 방법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혁신 공천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절박한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그럼 야권은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냐 이걸 이번 선거에서 평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권이 협력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또 개혁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더 나가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가는 이것을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고 계신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5석만 얻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이 내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패배를 처음부터 패배를 목표로 삼는다는 건데 저는 선거에서 패배를 목표로 삼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아니요, 그게 안철수 대표가 5석이라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6석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래 갖고 있는 게 5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한 석은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5석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5석을 목표로 하신다는 게 우리 특히 야권 지지자들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과반 의석을 새누리당이 얻었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 민심을 오판해서 지금 인사참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예. 서로 특별법도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조차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야권이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지금 제1야당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는데 예. 5석 이야기 하시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번 선거는 지고 말겠다 이런 입장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공천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공천 과정의 잡음은 사실 야당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당도 좀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예. 그 후보들 중에 9명이나 자기 지금 선거 지역에 투표권을 못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공천이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이후에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 대개혁의 시대 정신에 비춰볼 때는 네. 전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비리와 의혹투성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공천하려다가 그거는 뭐 야당도 아니고 당내의 반발로 예. 철회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임태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MB 어게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많이 공천이 됐어요. 요즘에 TV를 통해서 그 너무나 징그러운 그 큰빛 이끼벌레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 씨앗을 뿌린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은 사실 이번 재보선에 후보로 출마하실 게 아니고 청문회에 서야 될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지역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요. 네.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런 입장인데요. 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그 진실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데요. 예. 우선 우리가 공직자를 대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는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나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하자 없다 이렇게 일성을 이야기한 것은 예.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이 도덕적 불감증에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특히 우리 권은희 후보는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부 고발한 진실이 최종적으로 매듭될 때까지 보호하고 또 잘 지켜줘야 될 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준비도 안 된 분을 이렇게 잡아뽑듯 공천을 함으로써
우리 권은희 후보를 그 여권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공천 실패가 이번 재보선에서 수도권 야권 참패로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예, 말씀하시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도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주 처절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16일 날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만난 자리에서 16일 날 특별법 통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쟁점인데 이 수사권, 기소권은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든지 이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로 개혁을 하자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해도 자료를 안 갖고 오는 정부가 과연 민간기구에게 수사권도 없는 민간기구에게 협조를 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새누리당은 이제 전례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그런 용두삼이 된 전례를 뛰어넘자는 것이니까 전례를 근거로 드시는 거는 개혁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과 다름없고요.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례가 없는 결단을 하려면 그건 새누리당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유가족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비공개로 밀실 논의를 하다가 일주일 동안 그 밀실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마다 지금 그 기자실에 와서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유가족도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서로 등 돌리고 주례회동도 지금 파기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유가족들마저 지금 돌아가시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할 능력이 안 되면 교섭단체 그 권한 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양당이 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정당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법 절차에 따라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것과 병행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국민공청회 등 철저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9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730 재보궐선거.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이제 아시안게임 오늘로 해서 딱 60일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의 준비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경기장에서는 화장실 물이 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국제 규격, 그러니까 국제 경기연맹 같은 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트랙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유소연이 그 우승에 도전한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요. 이 LPGA라고 그러죠. 이 마라톤 클래식이 방금 끝났죠. 그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유세현 선수가 두 우승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예. 우승은 뉴질랜드 교포죠. 지금 18살인 리디아고가 우승을 했어요. 예. 리디아고하고 유소연하고 똑같이 14언더파로 17번 홀까지는 동타였는데요. 예. 18번 홀에서 리디아고가 버디, 유소연이 파 이렇게 하면서 리디아고가 15언더파로 유소연을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을 추가를 했고 올해도 프로전향에서 치른 올해 LPGA 투어에서 벌써 2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연소 100만 달러, 상금을 1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섰고요. 예. 지금 17세 2개월 만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무궁무진하게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걱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모두 11승을 합작을 했는데 올해는 반환점을 돌았는데 박인비 선수가 거둔 1승밖에 없거든요. 예. 이번에도 톱10에 유소연 한 명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분발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벌써 143회째라고 그러네요.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요. 오늘 이것도 새벽에 끝났죠. 네. 예. 143회, 그러니까 1860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가장 오래된 대회인데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4차대 골프 황제로 평가를 받은 더-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17언더파로 2위권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요. 이 선수가 25살인데 역대 프로골프 투어 사상 25세 이하 선수가 메이저 대회 3개를 우승한 게 로리 맥킬로이가 3번째입니다. 예. 이전에 US 오픈도 우승을 했고요. PGA 챔피언십도 우승을 했고 이번에 정상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만약에 정상에 오른다고 하면은 4개 대회를 모두 다 한 번씩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고요. 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개 선수들이 모두 8명이 출전을 했는데 컷오프를 통과한 선수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케빈 나진, 재미교 포구리가 나상욱이라고 하던데 이 선수가 컷오프를 통과했고요. 또 안재영, 자오즈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탁구 커플이죠. 한중 탁구 커플인데 이 두 사람의 아들인 안병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3살인데요. 이번에 브리티시 오픈에 2번에 출전을 해서 컷오프도 통과를 했고 예. 최종 합계 4언더파로 공동 26위에 올랐습니다. 최경주도 떨어지고 양효원도 떨어지고 했는데요. 안병원 선수의 어린 선수의 선전이 돋보였죠. 예, 그렇군요. 오늘은 계속 골프 얘기인데 우리나라 여자 골프 대회죠. 삼다수 마스터스. 네. 여기에서 윤채영이 프로 데뷔 9년 만에 첫 승 거뒀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채영 선수가 제주에서 열린 삼다수 마스터즈 대회, 올해 이제 첫 번째 대회인데요. 이 예. 대회에서 연장전에서 김혜림, 장수현 두 후배들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 입문한 게 2005년입니다. 예. 그 뒤에 9년 만에 처음으로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대회를 무려 160개를 치르고 나서 첫 대회를 신고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감격스럽겠죠. 윤채영 선수가 하는 말이 요즘 후배들 너무 많이 포기한다. 나처럼 계속 버티고 우승할 수 있는데 후배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후배들을 향한 따끔한 질책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최은성이 18년 동안 이 정말 노력했던 골키퍼 장갑을 벗는다. 퇴역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은퇴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북현대 골키퍼고요. 어제 예. 청주 상무전에서 전반만 뛰고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프로에서 무려 18년을 뛰었고요. 예. 선수 생활을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최은성이 지금 43살입니다. 만으로. 근데 예. 이전에 대전 시티즌에서 15년, 그리고 이번에 전북 현대에서 3년 이렇게 있었고요. K리그 지금 국내 프로축구에서 최고령 선수. 예.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뭐 우리 팬들은 이은자나 김병지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최은성 선수도 성실함으로 세 번째 골키퍼가 돼서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죠. 예. 그 이은재나 김병지 선수의 좋은 경쟁자가 되면서 골키퍼 부분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북 현대에서 코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과의 갈등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자세한 입장, 학교 측의 입장, 자사고 연합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이시죠. 배재고등학교 김용복 교장 선생님 전화 연결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사고요. 일단은 먼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게 지금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거하고 좀 차이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자립형 사립학교하고 자율형 사립학교 일부 달랐었는데요. 예. 지금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 자율형 사립학교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49개 자사고로 전부 다 자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던 고등학교도 다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범죄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49개 그 자사고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형 자사고가 있고, 네. 그 외에 자사고가 있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 자사고는 성적을 포함해서 교사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자기주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예. 서울형 자사고는 작년까지는 중학교 내신 50% 학생들이 그렇죠. 지원해서 추천을 할 수 있고, 예. 올해부터는 성적을 제외한 봉사활동과 그다음에 학생활동만 가지고 심지어 출신 중학교와 그다음에 주소까지도 제거한 데 없앤 상태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전형으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고 후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기고등학교가 예. 특목고, 자사고, 전문계고, 특성화고가 있고요. 예.
거기서 먼저 선발을 한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탈락된 아이들하고 지망하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서 그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교육청에서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고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 시내에 총 자사고가 몇 개가 있죠? 서울시내 25개가 있는데 예. 서울형 자사고는 이제 24개가 있고요. 예. 하나고등학교는 성적을 포함한 선발권 있는 자사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군요. 네. 그럼 24개의 자율형 사립고, 이 자사고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모두 학교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올해 1차에서 되는 학교가 13학교고 예. 내년이 5년차 되는 학교가 11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3학교가 5년차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항목을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지금 새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는 예. 그 평가를 총 6개 항목 27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학교 운영 또는 교육과정 운영 또는 교원의 전문성 예. 또는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청 재량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 6가지는 우리들이 자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자체 평가에서 교육청에서 선발된 평가위원들이 현장 평가를 이미 마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 교육감이 오시면서 그거를 좀 더 무시하고 새 평가를 하겠다, 2차 평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가 항목을 보면은 예. 전에는 그 6개 영역 27개 지표를 우리 자사고에 묻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예.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첫 번째 중학교 내신 10% 이내 학생들의 입학률. 이것은 일반고 황폐화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인정합니다. 예. 두 번째, 동일 학군 외에 타 학군에서의 전학 입학률. 이것은 자사고가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면 먼 데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배재고등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시내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역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하게 감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자사고 옆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개학급, 중학교 3학년 2개학급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받은 그 설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사고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해가지고 매우 부정적부터 매우 긍정적까지 5단계 평가고요. 예. 그다음에 자사고가 긍정적인 이유 5가지 해가지고 권학이념, 교육과정, 우수한 학생들, 다양한 방과 프로그램, 진학 성적 이렇게 5가지를 했고 자사고가 부정적인 이유 5가지는 각각 학교에 못 가서 교육 불평등이 심해서 일반 학교 평판과 이미지가 나빠져서 또 일반 학교를 어렵게 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악본입니다. 어린 중학생들에게 물어본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은 1, 찬성, 2, 반대 끝입니다. 이렇게 6개 항목을 가지고 예. 우리 그 자사고를 5년 동안 우리 법인에서 매년 한 10억 이상 그다음에 기숙사도 한 150억 이상 들여가지고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자사고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6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리를 지정 취소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올해부터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적도 안 보고 예? 네. 그러고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게 일반고 전환이 됐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50% 성적을 글쎄요. 물론 그렇죠. 그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봉사활동하고 학생활동 이런 자기주도 그런 걸 포함해서 자기주도 전형으로 실시하는데요. 일부 학교들은 권학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전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네. 기독교 학교는 그 권화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는 두지 않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우리 그 배재고등학교는 우리 학교가 세운 권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권화 개념에 맞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그 교육부에서는 자사고를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형 중점학교인가? 아니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네, 교육청에서 이제 서울형 중점학교로 중점학교 맞죠? 건데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저희도 그걸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게요. 예. 먼저 그 서울형 중점학교로 하면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중점 교육 과정을 개설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대개 자사고들이 인문 과정이나 과학 과정 등 자연 과정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미술 과정을 개설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과정을 개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미술이나 교육이 음악을 개설한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대를 간다고 해서 입시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고 음대 간다고 해서 입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네들 그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을 가겠다 하는 아이들도 우리들이 그 입시에 대한 그 노하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교사 수급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전문 학교, 미술 그 과정을 만들려면은 우리 학교의 그 교사 수가 우리 미술생이 한 분밖에 없는데 더 몇 분을 더 모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립학교는 한 번 우리 학교에 오신 선생님은 퇴직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 계시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지 않습니다. 공익과 다르게. 그러면 미술 선생님이 두세 분이 만약에 더 온다 그러면 일반계 선생님이 두세 분이 다른 학교로 가셔야 되는데 그 교사 수급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음대미대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음대미대 입학하는 것도 이게 기형적인 구조 아닙니까? 밖에서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체능계를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원한다면 학교 교육으로 사실 예체능계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지금도 이렇게 예술계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 그리고 기자회견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 말씀하실 겁니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주로 이제 이 자사고 정책은 국가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나 하는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네. 또 그동안에 자사고가 5년간 시설 및 교육 활동에 투자해서 공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중등 교육부 91조 3항에 의해서 자사고를 평가해서 지정을 취소할 때도 예. 교육청이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하듯이 단위 학교와 재정 문제, 교사 수급 문제 등을 충분히 협의해달라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공교육에 끼친 영향평가에 예. 대한 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이시죠. 배재고등학교 김용복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타트여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넷백 닥터&닥터. 박유현 위원님은 LTDX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세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팔로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